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며 반국가 세력들만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언급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북한의 무장장비 대량 생산 계획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같은 무기 대량 생산 계획은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령부를 초청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간담회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엔 사령부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도 유엔사를 한반도 적화 통일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는 별도의 안보리 결의 없이도 유엔사 회원국의 전력을 즉각적이며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과 그들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도록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며 상대방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핵심 축으로 유엔사 회원국들과 튼튼한 연대를 통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실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 러케메라 유엔군 사령관은 브리핑을 통해 동맹들과 함께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딱 하나, 동맹들 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영국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의 말을 인용하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언급한 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북한은 태풍을 맞아 주민 안전에나 신경 써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날로 피폐해져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운운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허황된 무력 도발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전쟁 준비에 나설수록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곧 있을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북한 나름의 대응이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며 공세적 전쟁 준비를 언급하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며 무장장비 대량 생산을 운운하는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무기 대량 생산 발언은 러시아의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군과 북한 간의 대치는 전략무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생산을 하기 위한 빌미를 한미연합의 위협에다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B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이 오늘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박진 장관은 9일 에티오피아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고 다음 주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의가 삼국 협력의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하면서 경제 안보와 핵심 첨단 기술, 인적 교류, 지역과 글로벌 현안으로 미한일 협력의 외연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다음 주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납북자와 한국군 포로 문제,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한일 3국 정상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억류된 수백 혹은 수천 명의 탈북민에 대한 강제 송환 계획을 중단하도록 중국에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수천 명의 한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송됐던 일본인들과 제1한인들에 대한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외교정책에서 인권을 강조해온 미한일 3국이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다룬다면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동맹인 세 나라 간의 관계가 공고해지고 북한 김씨 정권에 맞선 중대한 협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국방 경제 사업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탄약과 경화기를 러시아에 수출할 것으로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9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러시아 방산업체는 러시아군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큼 포탄과 경화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지원으로 공장이 건설된 북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152mm 방사포와 다연장 로켓포, 소총과 기관총 등이 현재 러시아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며 북한도 생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러시아는 미사일을 비롯한 정교한 무기 역량을 갖췄지만 총탄과 포탄은 소진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러시아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탄약 공급원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 미국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리퍼와 외형이 비슷한 무인기를 공개한 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주로 이란에 의존하는 드론을 북한이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와 인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 4개국이 호주 시드니 앞바다에서 첫 합동 해군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국 해군 7함대 사령관은 10일 호주 시드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부터 말라바르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4개국이 쿼드로 함께할 때 제공하는 군사적 억제력은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의 버팀목이 될 것이며 훈련은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4개국의 전함들이 투입되며 호주의 F-35 전투기와 잠수함 등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라바르 훈련은 1992년 인도와 미국 해군 간의 군사훈련으로 시작돼 2015년부터 일본 해상 자위대도 참가 중이며 그동안 인도양이나 북태평양 지역에서 주로 진행되다가 남태평양으로 훈련 장소가 옮겨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